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합의 법칙, 곱의 법칙 배웠고요. 그리고 확률과 통계에서의 사측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의미 학습하셨죠? 그리고 순열과 조합에 대해서도 복습을 했습니다. 그 내용들까지 하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순열과 조합이 끝나게 되는데 오늘 할 거는 좀 더 자주 나오는 중요한 유형들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시험이나 이런 문제에서는 자주 나오는데 교과서에 딱히 이걸 유형별로 정리해 놓진 않았어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수업도 잘 들어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볼 거는요. 이웃하는 것이 있을 때 아니면은 이웃하지 않은 것이 있을 때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사람 7명을 나열한다. 그럴 때 남자끼리는 이웃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웃하는 그리고 이웃하지 않는 케이스 볼 건데 먼저 볼 거는 전부 서로 다른 경우예요. 그러니까 사람 10명을 나열한다. 그럼 사람 10명은 전부 서로 다르죠. 그 케이스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나눠볼 거는요. 서로 다른 n개, 서로 다른 n명이 이웃하는 경우 그리고 서로 다른 n명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를 살펴볼 거고요. 첫 번째 케이스 이렇게 볼게요. 여자 4명, 남자 2명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총 6명이죠. 총 6명을 일렬로 세우는데 여자끼리는 무조건 이웃해라 라는 문제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자 4명을 A, B, C, D라고 해보고요. 남자 2명을 알파, 베타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6명을 줄 세우는 거니까 여자끼리 이웃하게 줄을 세운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A, C, D, B 남자는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줄 세우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자 4명이 이웃해 있죠. 그쵸? 어떤 케이스도 또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여자 4명이 요런 식으로 이웃할 수도 있죠. 남자 2명은 이렇게 줄 세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자들끼리 전부 이웃하는 경우 나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되겠냐라는 거 이것도 자주 보셨던 유형일 거예요. 이때는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는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자끼리 이웃한다는 얘기는요. 요 4명은 항상 붙어 다녀야 되죠. 그럼 어차피 붙어 다니니까 묶어버리세요. 이렇게 한 덩어리로 그냥 묶어버리세요. 그쵸? 덩어리가 쪼개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냥 묶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묶어놓으면은 지금 이 커다란 동그라미라는 묶음이랑 알파랑 베타를 나열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묶음을 하나로 취급을 해서 이렇게 3개를 나열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n개가 이웃하는 경우는요. 먼저 뭘 해주냐면은 n개를 한 묶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n개를 한 묶음으로. 다시 말해서 이 n개를 한 개로 취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한 개로 취급. 그러니까 여자 4명 묶어놓은 거를 한 명으로 취급하겠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묶음 A, B, C, D가 들어있는 이 묶음이랑 알파, 베타 이렇게 총 3명을 나열하는 경우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3명을 나열하는 방법은 총 3팩토리얼, 즉 6가지가 될 거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뭘 해주냐? 두 번째로 보실 거는요. 자, 이런 식으로 여자들을 다 묶어놓은 다음에 나열을 했다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이 묶음 내부에서 여자들이 다르게 서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A, B, C, D 순서대로 묶여 있을 수도 있는 거고 D, C, B, A 순서대로 묶여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묶음 내부의 나열을 고려를 해주셔야 합니다. 아까 하나 취급했던 그 묶음 있잖아요. 묶음 내부 나열하는 방법을 곱해주시면 되고요. n개를 묶어놨으니까 그 n명을 나열하는 방법은 n 팩토리얼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자 4명, 4명을 내부에서 나열하는 방법을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A, B, C, D의 나열, 즉
4팩토리얼 가지를 곱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우리가 찾는 답은요, 어떻게 될 거냐? 3팩토리얼, 4팩토리얼 곱해주시면 되겠죠. 묶어놓은 다음에 나열하는 거,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곱의 법칙, 곱셈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3팩 곱하기 4팩, 6 곱하기 24에서 144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웃하는 경우는 이웃하는 애들끼리 그냥 묶어버리세요. 그쵸? 그 다음에 그 묶음 내부에서의 나열을 고려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서로 다른 N개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여자 4명, A, B, C, D라는 여자 4명이 있고요. 알파, 베타라는 남자 2명이 있습니다. 이때 남자끼리 이번에는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얘기죠. 4, 5, 6, 6개의 자리가 있을 때 남자끼리 이렇게 붙어있지 말란 얘기예요. 이웃하지 말고 떨어져 있어라. 그러면은 뭐 남자 사이에 반드시 여자가 들어있어야 되죠. 그쵸? 남자 사이에 여자가 서 있어야 되고, 이렇게 남자 사이에 여자가 뭐 1명 있을 수도 있지만 여자가 2명 있을 수도 있죠. 그쵸? 뭐 3명 있을 수도 있고 4명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남자가 뭐 양 끝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남자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구해줄 거냐라고 한다면은, 요거는 사고 방식을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할 거는요. 첫 번째 할 거는 N개가 이웃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나머지를 보는 거예요. 나머지를 먼저 나열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머지가 여자가 되겠죠? 여자들을 먼저 나열을 해주시면요. 4자리 있을 거고요. 4자리에 사람 4명, 여자 4명을 나열하는 방법이니까 요거는 4팩토리얼 가지가 될 거다.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남자 안 치면 되잖아요. 여자 먼저 안 친 다음에 남자 안 치면 되죠? 남자를 안 칠 때 어떻게 안 칠 거냐? 요게 포인트. 여자가 이미 앉았으니까 그 사이사이에 남자들이 비집고 들어와서 실례하겠습니다 하면서 좀만 비켜주세요 해서 앉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남자들이 앉는 방법을 찾아주는 건데, 자, 여자들이 이렇게 앉았다라고 하시면요. 이렇게 앉았다라고 하시면은 여기다 그냥 다시 써볼까요? A, C, D, B. 여자가 이렇게 앉았어요. 그랬을 때 남자가 A랑 C 사이에 앉을 수도 있죠. C랑 D 사이에 앉을 수 있고 D랑 B 사이에 앉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남자가 여기 앉고 여기 앉았다 하면 사이에 무조건 여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이사이뿐만 아니라 A보다 앞에, B보다 뒤에 이런 양 끝에 앉아도 괜찮죠? 남자들이.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고려해 줄 거는요. 사이랑 양 끝에 이제 남자들을 나열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네, 해주시면 되는데, 보시면은 지금 남자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총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죠. 그쵸? 요 5개의 자리 중에 우리가 2개만 고르면 돼요. 남자가 2명이니까. 자, 그러면은 5개의 자리 중에 2자리를 골라요. 그 다음에 남자들을 안 치면 되죠. 그런데 남자가 알파 베타가 알파 베타로 앉는 거랑 베타 알파로 앉는 거는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그쵸? 그 2명을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곱해줘야겠죠? 물론 이거 OP2라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OC 곱하기 2 팩토리얼이니까 남자 안 치는 방법은 총 20가지가 되겠다라는 거 확인이 되시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여자 나열하는 방법이 4팩토리얼이었고요. 남자 나열해서 안 치는 방법이 20가지였죠? 자, 그럼 그거 곱해주면 끝나죠.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4팩토리얼 곱하기 여기 있던 5C 곱하기 2팩 요거 해주시면은 24 곱하기 20이니까 총 480까지 경우가 될 거다라는 거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웃하는 경우, 이웃하지 않는 경우 살펴봤는데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서 이웃하는 경우 그리고 이웃하지 않는 경우 요거 정리해 보시면은 여기서는 묶었죠? 네, 이웃하는 애들을 묶어서
한 개로 취급을 해줬다. 요게 이웃하는 경우의 풀이고요.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일단 나머지를 쫙 앉힌 다음에 그 사이사이 그리고 양 끝에다가 나열을 한다. 사이랑 양 끝에 나열. 이런 식으로 해결해 준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요 첫 번째 유형 살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은 요 사람들이 전부 다 서로 다른 경우잖아요. 이제는 같은 게 섞여 있는 경우, 그런 경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다음 유형, 서로 같은 n개가 이웃할 때 그리고 이웃하지 않을 때를 보도록 합시다. 제가 큰 틀은 그대로 유지를 시켜놨어요. 그랬을 때 문제를 좀 바꿔봤는데요. 이제 서로 같은 사람 이런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숫자로 좀 바꿔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1, 2, 2, 3, 3, 3 이렇게 6개의 수가 있는데 이 6개의 수를 가지고 6자리 자연수를 만든다라고 합시다. 6개를 다 쓰는 거죠. 그래서 6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여기 있는 이 두 개랑 2가 2개 있죠? 이 두 개가 서로 이웃하고요. 그리고 3, 3개. 요 3, 3개가 서로 이웃하는 경우를 찾아보자. 몇 가지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웃하는 경우는 묶자고 했었죠? 한 묶음으로 해서 하나로 취급하자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은 자, 1, 2, 2, 3, 3, 3 6개를 나열을 해주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랑 2는 서로 이렇게 붙어 있고 3도 서로 붙어 있어라 이런 거죠. 그랬을 때요. 보시면은 2랑 2 요거 하나의 묶음으로 취급하고 333도 하나의 묶음으로 취급하면은 결국에 우리가 할 거는 요 2 묶어놓은 거랑 3 묶어놓은 거 그리고 1을 나열하는 거죠. 그쵸? 요거를 나열하는 문제로 바뀝니다. 그럼 서로 다른 3개의 나열로 바뀌게 되죠. 자, 그럼 요걸 나열하는 방법은 3 팩토리얼, 즉 6가지가 된다라는 거 확인이 되시죠. 자, 근데 우리가 아까는 묶음 내부에서 나열하는 경우를 따져줬어요. 근데 여기선 그럴 필요가 있나요? 여기선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이 묶음 내부는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끼리 묶었잖아요. 그러면은 333 나열하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그렇죠? 2 나열하는 방법도 한 가지죠. 그럼 이 경우에서는 묶음 내부의 나열을 고려해 줄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좀 더 간단하죠? 묶어준 거를 나열만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해결이 됐고요. 두 번째 보시면요. 1, 1, 1, 2, 3, 4, 5 7개의 자연수를 모두 사용해서 7자리의 자연수를 만든다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1이 지금 3개가 있잖아요. 이 3개의 1이 다 떨어져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로 들면은 7자리에서 1, 2, 1, 3, 4, 5, 1 이런 식으로 1을 3개가 전부 떨어져 있죠. 이렇게 나열을 해보자.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3개 1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있죠? 2, 3, 4, 5. 그 나머지 4개를 먼저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자리 만들어 주시면은 2랑 3이랑 4랑 5를 나열하는 방법은 총 4 팩토리얼 가지, 즉 24가지가 될 거다라는 거 계산 바로 되시고요. 자, 그러면 그 후에 이 나열한 것들 사이사이랑 양 끝을 우리가 찾아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 총 5개의 자리가 있죠. 그쵸? 이 5개의 자리 중에서 1이 들어올 자리를 3개만 골라주시면 돼요. 3개만 골라주면 돼요. 그쵸? 그러면은 5개의 자리 중에서 1이 들어올 자리 3개를 뽑으면 되니까 5C3이 될 건데 뽑아서 나열을 하려고 보니까 어차피 다 똑같은 1이잖아요. 그럼 이 1끼리 나열하는 게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1끼리 나열하는 방법이 한 가지죠, 어차피. 다시 말해서 자리만 정해주면은 거긴 무조건 1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나열할 필요 없이 자리만 택해주면 된다. 그쵸? 사이랑 양 끝에 1이 들어올 자리를 선택하기만 하면 끝나요. 그 선택하는 방법이 5C3이고요. 이거는 10가지가 되겠죠. 그쵸?
그럼 우리가 찾는 방법은요. 2, 3, 4, 5 나열하는 방법 4팩 24가지에다가 그 사이에 1 들어올 자리 선택해주는 거 10가지죠? 5C3 요거 계산해 주시면은 240가지 경우가 나오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타입 1에서 했던 거 전부 다 다를 때 그때랑 기본적인 흐름 자체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웃할 때는 그 묶음 내부의 나열을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끝냈고요. 그리고 이웃하지 않을 때는 자리만 선택해주면 알아서 똑같은 애들이 들어가니까 그걸 나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쵸? 결국엔 다 같은 유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요 기본적인 내용 이웃할 때는 묶어서 하나로 취급해주고 이웃하지 않을 때는 사이사이 그리고 양 끝에 나열하는 거를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유형을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다룰 유형은 분할입니다. 우리가 이 분할이라는 단어를 배우진 않으셨어요. 하지만 문제 상황에서는 많이 봤을 거예요. 그리고 뭐 파티션이다 라고 하면 분할, 뭔가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쵸?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인 문제가 어떤 게 있냐면은 5명의 학생이 있어요. 서로 다른 학생이겠죠? 5명의 학생을 2개의 조로 나누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2개의 조로 나누는 경우의 수. 그럼 여기서 가장 먼저 파악해야 될 거는 이 5명의 학생이 서로 다른 5명의 학생이겠구나. 그래서 학생 A, B, C, D, E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 거고요. 그랬을 때 이 2개의 조, 2개의 조는요. 뭐 이름이 붙어있는 조는 아니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5명을 2개의 조로 나눈다 라고 하면은 일단 1명, 4명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쵸? 그러니까 뭐 조별 과제를 한다. 조별 수행평가 한다고 했을 때 뭐 이러면 안 되겠지만 A 너는 혼자 해. 그리고 나머지 4명 우린 같이 하자. 뭐 이것도 바람직하진 않지만 2개의 조로 나눈 게 맞죠?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좀 정상적으로 보이는 케이스는 2명, 3명으로 나누는 거겠죠. 그래서 아유 야 A 혼자 하지 말고 B랑 같이 하고 CD 이렇게 같이 하자. 이렇게 2명, 3명 나누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5명을 2개의 조로 나누는 방법은 이 2가지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1명, 4명, 그리고 2명, 3명 조가 구분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먼저 첫 번째 보시면요. 1명, 4명으로 나누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1명짜리 조, 그리고 4명짜리 조가 있다고 했을 때 조 나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 1명짜리 조에 들어올 사람 1명을 택하면 되죠. 그쵸? 1명짜리 조에 들어올 사람 1명을 택한다. 그러니까 요 5명 중에 1명 뽑아서 네 혼자 해 라고 하면 되죠. 그게 바로 OC1이죠. 5명 중에 1명을 뽑는 경우의 수. 그래서 여기에 A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나머지는 B, C, D 이 4명이 남잖아요. 그 4명이 자동으로 이 조에 들어가겠죠. 이걸 구지식으로 쓰면은 4C4가 될 겁니다. 4명 중에서 4명을 뽑아서 이 조에 넣는 방법의 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바로 파악 가능하신 게 이거 어차피 OC1 5명 중에 1명 뽑으면은 나머지 4명은 알아서 이 조에 들어가죠. 알아서 자동으로 들어가죠. 그쵸? 그러면은 나머지 4명이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는 한 가지 경우죠. 그게 바로 곱하기 1이고요. 숫자로 보시면은 여기 있는 4C4랑 같은 수죠. 그쵸? 4C4가 결국에 1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셨을 때 처음에 한 명만 고르면 나머지 4명은 자동으로 이 조에 들어간다. 자동으로 들어간다. 자동으로 배열이 되거나 뭐 자동으로 나열이 되거나 자동으로 뽑아지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알아서 자동으로 될 때는 곱하기 1을 해준다. 그 방법이 한 가지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 결국에 우리는 그냥 OC1 계산만 해주면 되죠. 그래서 1명, 4명으로 나누는 경우는 5가지가 될 거고요.
두 번째, 2명, 3명 나누는 경우. 이것도 같은 흐름으로 가시면 되겠죠. 2명, 3명 나누면은 2명짜리 조, 3명짜리 조 이렇게 있을 거고요. 여기 2명짜리 조에 들어올 사람을 2명 뽑으면 되죠. 그쵸? 그래서 뭐 A랑 B가 뽑혔다. 2명 고르는 방법은 OC인데 어차피 같은 조기 때문에 A, B를 나열하는 게 아니죠. 뽑기만 하면 되죠. 그쵸? 뭐 조장 뭐 이런 거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5명 중에 2명 뽑으면 되는 거고 그럼 나머지 3명 C, D, E는 자동으로 이 3명짜리 조에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들어가는 방법은 결국에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게 곱하기 1이 되는 거고요. 이거를 뭐 식으로 굳이 쓰신다면은 남아있는 3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여기다 넣는 거니까 3C3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곱하기 1로 처리가 될 거고 우리는 OCE만 계산해주면 된다. 그래서 2명, 3명 나누는 경우는 총 10가지라서 5명의 학생을 2개의 조로 나누는 경우는 지금 제가 케이스 1, 케이스 2 나눴죠? 그러면은 마지막에 답을 구하실 때는 케이스 1에서 5가지, 케이스 2에서 10가지 따라서 총 더해주시면 5 더하기 10해서 15가지 경우가 있구나라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크게 어렵지 않았죠. 그쵸? 크게 어렵지 않았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분할의 유형이다. 조 나누기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요 가장 기본적인 유형을 분석을 해보면요. 보시면 5명의 학생이라고 했죠. 5명의 학생이다. 서로 다른 5명의 학생이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일반적으로 보시면은 서로 다른 n명, 뭐 서로 다른 n개라고 할게요. 서로 다른 n개를 지금 2개의 조로 나눴죠. 그쵸? K개의 뭐 2개 조로 나눌 수도 있고 뭐 3개로 나눌 수도 있고 4개로 나눌 수도 있잖아요. K개의 조로 나눈다 라는 거를 파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5명의 학생을 2개의 조로 나누는데 1명짜리 조 만들고 3명짜리 조 만들고 나는 조별과제 안 해야지 하고 내빼면 안 되죠. 그쵸? 5명을 빠짐없이 2개의 조에 넣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서로 다른 n개를 k개의 조로 빠짐없이 나누는 거 이걸 우리가 분할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빠짐없이 나누는 요 상황 이게 분할의 상황이고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뭐 5명의 학생을 2개의 조로 나누랬는데 뭐 뭐냐 A, B, C, A, D, E 이런 식으로 A가 여기에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으면 안 되죠. 그쵸? 이렇게 다리 걸치고 있으면 안 되고 한쪽에만 딱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빠짐없이 나눠야 된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방금처럼 이렇게 조를 2개로 나눴을 때 이 조 내부에서는 순서가 존재하지 않죠. 그쵸? 이 그룹이 뭐 A, B로 돼 있든 BA로 돼 있든 어차피 같은 조죠. 그쵸? 2명이 들어있기만 하면 되니까. 마찬가지로 C, D, E도 요 3명 그룹에 들어있기만 하면 되죠. 이게 뭐 서로 순서가 있는 게 아니죠. 이런 식으로 이 그룹 내, 이 조 내의 그룹이라고 쓸까? 그룹 내의 순서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룹 내의 순서가 없는 경우. 네, 이때는 그냥 조합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주면 됐었죠. 알명을 뽑아서 넣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런 케이스도 보도록 합시다. 어떤 거 볼 거냐면은 지금은 그룹 내부에서 순서가 없는 경우인데 이제는 그룹끼리의 순서가 없는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그룹끼리의 순서가 없는 경우. 이게 뭔 얘기냐면은 제가 아까 1명, 4명으로 나누는 경우 그리고 2명, 3명으로 나누는 경우를 봤잖아요. 이거는 그룹끼리 구별이 되죠. 그룹의 순서가 있죠. 그쵸? 1명짜리 조랑 4명짜리 조는 구분이 되잖아요. 명수로. 그쵸? 2명짜리 조랑 3명짜리 조도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에 이름이 붙어 있는 거랑 같은 경우에요. A조, B조. 구분이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런 구분이 없는 경우, 즉 그룹 간의 순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
예를 들어서 지금 6명의 사람이 있는데 6명의 사람을 2명, 2명, 2명 이런 식으로 3개의 조로 나눠준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6명을 2명, 2명, 2명으로 나눈다 라고 했을 때 이거는 그룹의 크기가 다 같죠? 2명씩 나눴죠? 그럼 그룹끼리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이건 안 되죠. 그쵸? 아직 사람을 넣기 전이다 라고 하면은 이 그룹끼리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2명짜리 조예요. 물론 이게 A조, B조, C조라고 이름이 붙어 있다면 구분이 되겠지만 순서가 존재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2명, 2명, 2명으로 나눈다라고 했을 때 그 2명끼리는 서로 구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경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문제를 제가 2개를 적어놨는데 첫 번째 문제를 볼게요. 서로 다른 7개가 있는데 이거를 3개, 3개, 1개 즉 3개의 조, 3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거죠. 그런데 보시면은 아까 얘기했던 거 그룹 간에 순서가 없는 케이스인 게 보시면은 3개, 3개죠. 그쵸? 그럼 요 3개, 3개는 그룹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구분이 서로 되지 않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는 구성원이 3명이고요. 구성원이 3명, 뭐 3개, 3개니까 구성원의 수가 같은 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랬을 때는요. 먼저 해줄 거는 7개 중에 3개, 3개, 1개 이렇게 있으니까 7개 중에 3개를 뽑아서요.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쵸? 7개 중에 3개를 뽑을 거예요. 그래서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쵸? 그룹 내에 순서가 없기 때문에 조합으로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람이 4명이 남죠? 개라고 써놓고 명이라고 읽으니까 좀 그렇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7개 중에 3개 뽑아서 넣어줬고요. 그러면은 이제 4개가 남고 4개 중에 3개를 뽑아서 그 다음 거에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4개 중에 3개를 뽑아서 넣어주고 그럼 하나 남죠? 그 하나 남은 건 자동으로 여기 들어가죠. 그거를 뭐 1씩 1로 쓰셔도 괜찮고 어차피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곱하기 1이다 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났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시면 지금 구성원의 수가 같은 그룹이 2개가 있죠. 그쵸? 2개가 있으면은 그 2개를 나열하는 방법으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팩으로 나눠주는 것까지 해야지 문제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룹 간의 순서가 없는 경우에는요. 이렇게 쓸까요? 구성원의 수가 같은 조가 m개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구성원의 수가 같은 조가 m개가 있으면은 어떻게 해결을 해준다? 나누기 m 팩토리얼 그 m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으로 나눠줍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 나누기라는 것의 의미가 제가 순서 무시라고 했었죠? m개를 나열하는 순서를 무시해주는 거예요. 순서를 왜 무시해주냐? 지금 보시면은 제가 3개, 3개, 1개로 분할할 때 3개, 3개, 1개 요 첫 번째 거에 먼저 3개를 넣어줬죠? 얘는 나중에 넣어줬잖아요. 순서가 부여됐죠? 그쵸? 나도 모르게 부여된 순서. 그쵸? 첫 번째에다 여기 넣어줘. 첫 번째 3명을 여기다 넣고 두 번째 3명을 여기다 넣기 때문에 이거는 저도 모르게 첫 번째, 두 번째라고 순서가 부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쵸? 그런데 사람 3명이 A, B, C로 이렇게 조에 들어있건 D, E, F로 들어있건 이 경우나 뭐 이렇게 볼까요? A, B, C 한 조, D, E, F 한 조, G 한 조 요렇게 있나 아니면은 D, F 한 조, A, B, C 한 조, 그리고 G가 한 조 이렇게 되나 같은 경우죠. 이거 다른 경우 아니죠. 그쵸? 이렇게 돼 있나 이렇게 돼 있나 같은 경우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팩토리얼로 나누기 전에는 이미 지금 이걸 다른 걸로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순서, 그쵸? 첫 번째 뽑은 거, 두 번째 뽑은 거 이렇게 저도 모르게 순서를 부여해버린 거고 그런데 결국에 이게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그 2개를 나열하는 방법, 이 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성원의 수가 같은 조가 m개면은 m 팩토리얼로 나눠서
나도 모르게 부여해버린 그 순서를 무시해버리시면 됩니다.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그럼 이거 응용하시면 이렇게 돼요. 서로 다른 16개가 있는데 이거를 2개, 2개, 2개 2개, 2개, 2개 그리고 3개, 3개 4개 합치면 16개죠? 이렇게 16개를 저런 식으로 나눈다 라고 하시면은 요거는 계산하지 않고 식만 쓰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 16개 중에 2개를 뽑아서 여기다 넣을게요. 그러면은 16 콤비네이션 2가 될 거고 그럼 14개가 남죠? 거기서 2개 뽑아서 또 여기다 넣을 거고요. 그러면 12개가 남고요. 거기서 2개 뽑아서 또 여기다 넣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3개는 지금 구분이 안 되죠? 똑같이 2개, 2개, 2개짜리니까 서로 구분이 안 돼요. 그쵸? 그룹 간의 순서가 없는 케이스고 그러면은 나누기 3팩 해주면 되죠. 곱하기 3팩분의 1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또 12개에서 2개 넣었으니까 10개가 남았죠? 10개 중에 3개 뽑아서 여기다 넣고요. 그럼 7개 남았죠? 7개 중에 3개 뽑아서 여기다 넣으면은 되겠죠? 그런데 3개, 3개 이것도 구성원의 수가 같은 조가 2개 있는 케이스니까 2팩으로 나눠주시면 되고 그럼 순서가 무시되겠죠? 그럼 나머지는 어차피 4명 남았잖아요. 그 4명은 요 4개짜리 조에 알아서 들어가겠죠. 곱하기 1이죠. 그래서 뭐 계산을 하진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구성원의 수가 같은 조가 m개면은 m팩토리얼로 나눠서 그 순서를 무시해준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요거 빼놓고 그냥 넘어가기 쉽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룹 간의 순서가 없을 때예요. 그룹 간에 구분이 되지 않을 때 3개, 3개 구분 안 되죠? 2개, 2개, 2개 구분 안 되죠? 그런데 그룹 간의 순서가 존재할 때 그룹 간에 구분이 가능할 때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 예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볼 건 이제 그룹 간의 순서가 존재하는 경우를 볼 건데 어떤 예를 들 거냐면요. 5명의 학생을 똑같이 2개의 조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은 1명, 4명짜리 조가 있을 거고 2명, 3명짜리 조 이렇게 2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그랬을 때 그 나눈 조를 각각 1번 방, 2번 방에 넣는 경우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결국에 조에 이름이 붙어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1번 방에 들어갈 조가 있겠고요. 2번 방에 들어갈 조가 있겠죠. 그룹 간의 순서가 존재하죠. 누가 1번 방에 들어갈 거냐, 누가 2번 방에 들어갈 거냐가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먼저 1명, 4명짜리 조를 만든다라고 볼게요. 첫 번째로 1명, 4명짜리 조를 만든다라고 하시면은 1번 방에 들어갈 쪽, 2번 방에 들어갈 쪽, 뭐 1조, 2조라고 할게요. 여기서 1조, 2조가 생길 때 1조, 2조가 생길 때 1조가 1명이고 2조가 4명인 경우랑요. 그리고 1조가 4명이고 2조가 1명인 경우는 같은 경우가 아니죠, 이거는. 그쵸? 요거는 다른 경우죠. 그쵸? 1번 방에 1명이 들어가는 거랑 2번 방에 1명이 들어가는 건 다른 경우예요. 그쵸? 순서가 존재하죠. 그러면은 1명, 4명으로 조를 나눴을 때 그 조, 1명짜리 조랑 4명짜리 조를 나열하는 방법을 곱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쵸? 그리고 그 방법은 지금 2개가 있으니까 2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은 2팩토리얼이 될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2명, 3명 나눌 때도 똑같을 거예요. 2명, 3명 나눌 때도 1번 방에 2명이 들어가는 거랑 2번 방에 2명이 들어가는 거는 다른 케이스니까 그쵸? 이펙토리얼을 또 곱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드시겠죠? 자, 그러면은 뭐 간단합니다, 이제는. 그냥 바로 갈게요. 이거 아까 했던 예니까. 그러면은 5명의 학생을 1명, 4명으로 나누는 방법은 5 곱하기 1이죠? 그쵸? 그럼 나머지는 알아서 들어가잖아요. 나머지 4명은 알아서 들어갈 거고, 그런데 이제 누가 1번 방 갈 거냐, 누가 2번 방 갈 거냐, 그거를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고려해야 되니까 2팩을 곱해주시면 되고요. 더하기. 이제 2명, 3명으로 나누는 방법은 5명 중에 2명 뽑아서 넣으면 나머지 3명은 알아서 조가 나눠지겠죠? 알아서 되니까 곱하기 1일 거고, 그리고 그 2개의 조를 1번 방, 2번 방 넣는 경우
그거 고려하시면은 이 팩을 곱해주시면 될 거고요. 그러면은 뭐 사실 아까 계산했었던 요 15가지 경우 있죠. 여기다가 이 팩을 곱한다 이렇게 한 번에 보셔도 괜찮기는 합니다. 그럼 결국에 총 20가지 경우가 있겠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봤던 거랑 다른 거는요. 아까는 조의 이름이 붙어 있지 않았어요. 1번 방, 2번 방 이런 식으로 뭐 A조, B조 이렇게 조가 구분이 되지 않았던 상황이다 라는 거 확인해 두시면 되고요. 그 조에 이름을 붙이는 경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준다? 가장 먼저 분할을 해줘요. first 분할을 먼저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열하는 방법을 곱해주면 되더라. 그래서 일단 분할부터 다 해놓고 다 나눠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나열을 해주면 된다는 거. 이 순서대로 문제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할이라는 말을 저도 모르게 뭐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의미다. 서로 다른 n개를 이렇게 몇 개의 조로 빠짐없이 나누는 거다. 이 정도로만 뭐 알고 계셔도 충분할 것 같고 그랬을 때 뭐 조 내부에 순서가 없다. 그럼 뽑기만 하면 된다는 거. 그리고 뭐 그룹 간에도 순서가 없다. 이 경우 구성원의 수가 같은 조가 m개가 있으면은 m팩으로 나눠주면 된다. 그렇죠? 그리고 그룹 간의 순서가 존재하는 경우는 이렇게 순서를 직접 부여를 해주면 되는데 가장 먼저 할 거는 일단 다 분할로 나눠놓고 그 다음에 나열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주 나오는 유형, 이웃하는 경우, 그리고 조 나누기의 경우 살펴봤고요. 제가 필기노트에 좀 더 자세히 정리를 해놨어요. 그 부분 좀 읽어보시면서 복습하시면은 다음 시간, 다음에 할 확률과 통계 공부하시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까지 고등학교 1학년 내용 복습 끝냈고요. 역시나 긴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